권승철의 선행 승부 1월 19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부분의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6라운드 강자들이 접전을 펼쳐 나가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일한 SS반 전원규가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기량이라고 한다면요, 전원규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우선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요경주 때 오랜만에 힘을 썼는데 민성기에게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전원규, 지금 전 하늘보다 점수가 더 낮아진 상황이라는 점,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수성팀 선수들이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팀 정하늘하고 전원규인데 정하늘이 점수가 더 높고, 성락성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승벽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결승 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3라운드, 14라운드, 15라운드도 접전이 좀 불가피한 편성 짜여졌다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고 접근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선 13라운드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선 13라운드 득점만 놓고 본다면 석현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금요 경주 때는 몸싸움에서 털려졌고, 전에는 좀 힘을 썼습니다만 정하늘이 직선에서 조금 세게 넘어갔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석혜원. 하지만 1호 공주만큼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시우, 엄정일, 박성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재림입니다. 전일도 13라운드 민성기가 아닌 이재림이 주력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민성기가 아닌 이재림으로 동반 입상, 패당이 좀 상당히 좀 좋았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이번 편성 석희연이 분명 때리기 나서게 된다면 엄정일이 홈미권 막혀 나가거나 김시우가 홈미권 막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엄정일이 예전 특성급에서 있을 때만큼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재림이 타종전으로 석현의 뒤를 꽤 차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석현이 달아났을 때는 엄정일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기본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재림이 빼앗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속이 꺼지면 이재림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석현하고 이재림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현하고 이재림이에요. 석현하고 이재림의 동반 입상 쪽이 조금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초주부담 안고 있는 석현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엄정히 달고 쏴버리게 된다면 이재림 쫓아가는데 급급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오히려 저측이 타이밍 또 잡아 나갈 수 있는 석현이라는 점에서 엄정일이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석현하고 엄정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현하고 이재림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최영이 슬금슬금 덮고 시작하고 이재림의 윤민우가 막혀 나가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석현이 후미권에 있다가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갓두고 시작하게 된다면 석현이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재림의 깜짝 선행이라든지 저측이 타이밍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재림이 뒷자리를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는 최혜영인 것 같아요. 마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얌전한 고양이가 된 윤민우이긴 합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죠.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관리 안 하면 또다시 우수에서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윤민우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재림과 윤민우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림이 가면 최영이 갈 수 있고, 이재림이 가면 윤민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속은 석현이 얼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림의 후미권 마크 단 복승 중심으로 하되, 석현하고 염정일의 동반 입상 마크 털리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석현, 이재림, 엄정일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엄정일이 털리든 석현이 털리든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김시우가 석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김시우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이재림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다리는 분명 석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석현의 선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최근 들어서 선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정지환의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점수가 높아진 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선 추입은 상당히 좀 귀신 같습니다. 근데 뭐 저치기도 어렵고 선행도 어려운 정지환 입장에서는 4번 박경호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 대타 출전했다가 박경호 몸싸움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박경호가 힘을 쓰고 정지환이 따라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배영이라든지 김원진이 쫓아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경호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정지환이 직선에서 편하게 추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변수가 배수철이 있습니다. 이용구가 쫓아 나서는 견주고 유성철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박경호하고 배수철의 힘 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배수철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았다가 깜짝 선전 펼쳐 나갔다가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배수철의 타이밍을 익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배수철 전일도 13라운드에서 이재림이 가면 배수철 간다 말씀드려서 두 선수가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배수철이 긁어버리면 이용구가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박경호의 선행이냐 배수철의 선행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경호가 전일 어이없게 몸싸움 탈렸기 때문에 힘을 쓰면 정지환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수철 상대로 넘어서지 못하면 이용구는 자연스럽게 정지환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 대결에서는 정지환이 좀 더 앞서고 있는 만큼 정지환하고 이용구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선 추입 대결이라고 한다면 이용구도 만만치가 않아요. 배수철 활약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정지환하고 이용구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환하고 이용구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경호가 힘을 써서 버텨내게 된다면 정지환이 박경호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경호이긴 합니다만, 힘을 쓰면 되죠. 힘을 쓰게 된다면 정지환이 직선 추입 살려 나갈 수 있고, 또 김원진, 김배영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용구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박경호의 선행과 배수철의 선행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배수철이 때리고 이용구 여기에 유성철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경호가 퍼집니다. 못 넘어서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용구하고 배수철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이용구하고 유성철도 충분히 착승권 진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주팀 선수들 창원 가면 아무래도 좀 과거 김해 A쪽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유성철 유심히 잘 펴봤는데 쫓아는 갑니다. 이용과 넘어서면 유성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양분에서 이번 편성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지환하고 이용구를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지환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삼복승도 좀 정지환 박경호 믿다가 고전하면 이들 중심 노조 선수들의 완승도 삼복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지환과 이용구 중에선 정지환이 좀 더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선 15라운드입니다. 노련한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정지환이 분명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 추패밖에 안 되고 짧은 저치기 정도는 소화해 날 수 있는 정재원, 전일은 전원기가 짧게 가져가 보니까 3차권에 만족했었던 정재원입니다. 짧기 때문에 정재원 입장에선 세종팀 조지현이라든지 김관희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뒤는 김명섭이 막혀 나가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관희가 때리느냐 조지현이 때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서, 김관희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김관희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힘을 쓰기보다는 마크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지현은 다시금 선행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지현하고 김관희가 자리 잡게 된다면 정재원은 조지현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괜찮다면 정재원 자체가 짧은 추입이 가능한 만큼 좀 조지현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하고
조준하고 조지현의 동반 입장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지현도 생각만큼 시속이 나오질 않는다면 정지현이 넘어서면서 김관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조지현하고 김관희가 아무래도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더군다나 23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대 역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의 뒷자리는 김관희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켜주면 4번, 1번, 넘어서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싸우기보다는 타입이 우선인 만큼 4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4번하고 정지현하고 조지현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라는 점, 정지현하고 김관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패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조준하고 김관희가 연합 펼쳐 나갔을 때 정재현하고 김영섭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준하고 김관희가 협권 펼쳐 나갔을 때 정재현이 고전할 가능성도 다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컨디션에서 앞서 나가기는 조지현이 이런 편성에서 또 강합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조지현의 김관희 세종팀이라든지 조지현의 김영섭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지현하고 김관희, 조지현하고 김영섭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자가 정지현이 있고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세종팀 선수들도 어느 정도 좀 정지현을 인정하는 견주 운영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쉽게 가면 정지현하고 조지현, 쉽게 가게 된다면 정지현하고 김관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선 결승 1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전원규가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금요견주 때도 오랜만에 선행 나섰었는데 민성기에게 잡히면서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지금 득점이 최근 3회차는 정하늘보다 더 낮은 전원규 2라는 점에서 과연 SS반의 자존심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재열 입장에서는 또 임유섭, 안창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세종팀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원규도 성락승이 몸 상태 파악했을 때는 몸 상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성락승도 혼자 싸워야 되는 부담감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성락승이 자리 잡고 수성팀 선수들이 힘을 쓰거나 정하늘이 힘을 쓰면 전원규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성락승이 얼마든지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S반 전원규가 과연 SS반 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번 편성 광명 결승 경주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성락승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성락승 중심으로 류재열이라든지 성락승 중심으로 정하늘이죠. 성락승 중심으로 전원규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성락승이 이런 편성에서는 딱 입맛 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승부욕 발에 나갈 수 있는 만큼 성락승 머리를 한번 이번 편성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승이 머리 치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류재열이나 정하늘, 여기에 전원규를 공략해 나가시는 성락승 머리 가능성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대로 간다면 전원규가 아니라 류재열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임유섭이 힘을 쓰고 안창진, 류재열, 임유섭, 안창진 순으로 수성팀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원규하고 정하늘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하늘이 전원규에게 자리 양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SS반 전원규가 류재열보다 더 점수가 낮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재열도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류재열의 훈련 파트너가 임유섭이고 임유섭의 훈련 파트너가 류재열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유섭이 긁어주게 된다면 류재열 머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류재열하고 전원규의 동반 입장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재열하고 전원규의 동반 입장, 단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하늘하고 류재열의 동반 입장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전 개인적으로 류젤하고 전원계 동반 입상, 류젤하고 정하늘의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성팀이 있기 때문에 류젤이 분명 유리한 견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노려봐야죠. 성낙송입니다. 이런 편성 딱 성낙송 입맛 따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원규도 예전 같은 몸 상태가 아니고 수성팀 또 3명 수성하고 또 동솔이 또 라인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끊어먹기 나서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성낙송 머리 가능성, 성낙송이 머리 치게 된다면 4일 성낙송의 류재열, 성낙송의 정하늘, 성낙송의 전원규 중심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성낙송 머리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성급 경주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새롭게 시작한 권승철의 선행 승부 이것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